도대체 왜 국제유가는 떨어졌는데 휘발유 값은 안 떨어지는가 설명해 주세요. 나도 참 많이 답답하고 이거를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답답하실 거야. 전기차 안 타시면.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나중에 그러면 유류세가 인하된 기름을 공급받을 거 아니야. 근데 기름값이 떨어지는 것 같아? 뭐 기름값이 진짜 떨어진다 모르겠더라고. 느낀 적은 없어. 안녕하세요, 장요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웅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병훈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주제 휘발유입니다. 휘발유를 준비한 이유는 너무 화가 나서 뉴스에서 국제 오일 값은 떨어졌는데 우리 동네 휘발유 값은 왜 이렇게 안 떨어지나 정말 늘 궁금했거든.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아니잖아, 아직은. 근데 예전에 뭐 나왔다고 하는 거를 본 것 같긴 근데 한데 그걸로 우리나라 한 해에 소비되는 석유를 다 감당을 못할 거 아니야? 그럼 다 수입일 거란 말이지. 수입 통관 좀 알려줘. 일단 우리 수입 통관의 원칙이 물품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보세 창고라는 곳에 물건이 들어가잖아. 그럼 들어간 날로부터 보통 30일 이내에 수입 신고를 다 해야 되는 게 이제 원칙이야.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런 유류나 전기나 뭐 배관 이런 걸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는 장치를 하고 나서 한 달 단위로 끊어서 신고를 할 수가 있어. 다음 달 10일까지. 보통 이런 기름이 탱크에 이렇게 담아오는 게 아니라 아예 이런 많은 유조선에다가 기름을 막 채워서 들어오면 여수 앞바다에 딱 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파이프를 딱 연결을 하는 거지. 그러면 쭉 파이프로 이만한 기름 탱크에다가 다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양을 확인을 해서 통관을 하는데 예전에 기억나지? 우리 울산에서 화학업체 갔을 때도 보면 유량계로 다 확인을 해. 얼마큼 시작해서 언제서 끝났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 서베이 업체가 와서 확인을 하고 그 보고서가 나오면 그 보고서를 기초로 수입 통관을 진행을 하는 거야. 각각 정유 공장으로 다 걔네가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제품화를 하는 거죠. 복잡하다. 사실 시세가 뭐 우리가 이번에 이 시세로 해서 계약을 하면 바로바로 가격이 정해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계속 시세에 따라서 변동하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도 잠정 가격 신고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신고를 많이 하고 원유가가 계속 변동되니까. 그렇지. 그건 이제 수출자와 협의를 해서 여기서 잠정 가격 신고 제도는 확정된 가격으로 바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플럭추에이션, 그러니까 변동폭이 심한 물품에 대해서는 임의로 신고를 하고 향후에 확정된 가격으로 신고하는 걸 말합니다. 수정 신고를 통해서 더 높아졌으면 더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고 더 낮아졌으면 환급을 하고 그 정산을 하는 거죠. 술 할 때 비해서 환웅이 생산이 약간 떨어져. 위축되는 느낌이 듭니다. 기름은 먹을 수가 없어. 비슷한 액체인데 그러면 도대체 왜 국제유가는 떨어졌는데 휘발유 값은 안 떨어지는가 설명해 주세요. 나도 참 많이 답답하고 이거를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답답하실 거야. 전기차 안 타시면. 크게 두 개로 볼 수가 있는 게 하나는 이제 국제 유가고 두 번째는 우리 국내 판매되는 그 제품의 가격들인 거지. 첫 번째로는 우리 유가는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가를 기본으로 해서 내는 유류세는 변동이 없단 말이지. 유류세는 고정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잘 안 되는 거야. 유가에서 세금은 어느 정도 포션이고 정말 원가는 몇 퍼센트 정도 있는 그러면 일단 휘발유가 국내 유통되는 과정에서의 가격 구조를 보면 첫 번째로는 원가에 해당하는 원유 가격이 석유 있어요. 원유가. 국내 원가. 그 다음에 수입 단계에 붙는 세금, 국내 유통 단계에 붙는 세금. 크게 세 가지가 나뉘죠. 일단 수입 단계 세금은 관세가 있고 1리터당 일정 금액으로 해서 수입 부가금이 붙고 판매 단계에서는 유류세, 거기에 대한 교육세, 플러스 주행세, 거기에 마지막 부가세, 여기에 품질검사 수수료까지 세금의 항목은 아니지만 비용적인 항목으로 붙는 여기에 당연히 정유사의 마진, 인건비, 주유소의 마진 이런 것들이 붙으니까 세금만 보면 한 50% 정도는 차지한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판매가에서 뜯어봤는데 국제 오일의 하락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50%도 안 되는구나. 나머지는 그냥 세금이니까. 근데 특히 종량세적 성격이 있는 것도 있으니까 가격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리터당 붙는 세금들도 있고. 유가도 반영되는 시기가 또 다르잖아. 그렇지, 시차가 또 있지. 환율 문제도 있고. 유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그게 우리한테 반영되려면 최소 2주는 걸릴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름값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일 것 같아? 평균보다 비싸다. 약간 스타벅스 커피 가격처럼 맥도날드 가격처럼 기름값이 비싸냐 싸냐? 비쌀 것 같은데. 아니야. 왜냐면 지금 들은 세금만 종류가 5가지는 그냥 넘잖아. 내가 해외에서 주유해봤던 걸 생각을 해보면 비슷했던 막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차이 났던 것 같진 않아. 나는 그래도 좀 비싼 편이다. 병훈이는 그냥 비슷비슷한 편이다. 근데 우리나라가 특히 유럽 국가에 비하면 엄청 저렴해. 우리나라 고급 휘발유 기준으로 한 1,800원 정도다. 그럼 유럽은 한 2,200원, 2,000원.
오피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어. 최저가 주유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거기 사이트 가면 이제 각 기름별로 국가별로 가격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다 정리가 돼 있는. 뭐야 감사하게 타라는 거야? 우리 싸니까. 그래서 난 전기차 안 타. 관세청 자료를 또 보면 국민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10대 품목인가 가격 공개하는 게 있더라고. 주요 소비재나 필수재 이런 그래서 것들. 가격 공개하는 품목이 있는데 원유가 그 중에 하나고 평균 수입가랑 우리나라 주유소의 국내 유류 판매 가격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가. 그 플럭추에이션 그래프가 그래프가 이렇게 겹쳐보면 좀 비슷하게는 가. 그냥 기분 탓인 거구나. 왜 이렇게 안 떨어져 이거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 야 그래 유류세를 그렇게 정부에서 떨궈줬는데 왜 내가 넣는 기름값은 안 떨어지냐. 그리고 이제 그 주유소들의 얘기를 또 들어보면 내 주유소에 있는 기름은 인하되기 전 기름이야. 얘를 오늘 유류세를 떨궜다고 얘를 떨궈서 팔 수는 없는 거죠. 손해 보지 그럼. 그렇지. 재고 소진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전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주유소랑 정유사들이 정산을 나중에 후불 정산 제도로 거의 한대. 그 이제 후불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유사가 가격을 어떻게 통보를 할지 모르니까 주유소는 약간 오늘 당장 낮출 수가 없는 거야. 나중에 얘네가 돈을 더 달라고 할 수 있어. 약간 안전마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렇지. 거네. 그래서 안 떨구는 얘기도 있었어. 재밌는 거는 휘발유는 어쨌든 저장 탱크에 주유소에 들어가면은 썩기잖아. 그래도 단가 판매는 선입선출로 하는 느낌이네. 평균법이 아니라.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나중에 그러면 유류세가 인하된 기름을 공급받을 거 아니야. 그때 기름값이 떨어지는 것 같아? 뭐 기름값이 잘 떨어진다 모르겠더라고. 느낀 적은 없어. 어쨌든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국제 유가와 휘발유 값이 동일하게 간다.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체감을 못하는 이유가 국제 유가가 막 우리가 체감할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는데 체감할 정도로 움직이는 시절이 또 있었으니까. 우리 코로나 초창기 때 나는 경유차 그때 탔었잖아. 경유가 없이 휘발유값보다 비쌀 때 1,900원, 막 2,000원 이렇게 내고 탔었어. 근데 진짜 기름 넣기 무서웠어. 진짜 무서웠어. 주유소 어디 많이 가? 선호하는 주유소 브랜드 있지 않아? 나는 나 있는데. 전혀 없어. 그래 그냥 보이면 넣어? 그냥 보이면 너. 나는 SK 가장 선호하고. 나는 GS. 그러면 셋이 나누자. SK, GS, 난 현대. 보고 계시는 SK, 현대오일뱅크, GS 담당자께서는 다 좋아하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SK가 가장 높아. SK 이노베이션이 가장 높고 2위가 GS 칼텍스, 3위가 S오일, 현대오일뱅크가 마지막. S오일이 어디 거지? S오일은 아람코. 그래서 어쩐지 S오일이 없었구나, 좋아하는데. 저기 100% 지분은 아람코가 사우디 거야. 사우디 국영 기업이잖아 아람코가. 그리고 또 재밌는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정유업계의 호감도 조사라는 게 있어. 어느 주유소를 좋아하냐, 어느 정유업체가 좋은 거 같냐. 근데 나는 현대오일뱅크 거기서 넣는 빈도수가 높은 것 같긴 해. 2위에서 현대오일. 현대오일뱅크가? 왜 그런 거야? 물어보는 거야. 이 주유소를 얼마나 뭐 신뢰를 했냐, 이 주유소의 기름값을 만족하냐부터 그런 다양하게 복합적인 걸 물어봤을 때 현대오일뱅크가 1위를 한 거고.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호감도. 정주영 회장님 덕분입니다. 그다음에- 너무 동떨어져 있나? 나는 근데 솔직히 GS 가는 이유가 내가 현대카드 쓰거든. 할인을 많이 해줘. 현대카드를 현대오일뱅크에서 할인 안 해주고. 근데 GS 가면은 현대 포인트 훨씬 많이 정주영 줘. 회장님이 좀 놀랄만한 사안인데 이거는. 아무튼 꼴찌는 알뜰주유. 왜?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니야? 직영주유. 그러니까 호감도일 뿐이지. 호감도 예쁘. 근데 쌀들 주유소가 더 싸. 내가 알기로. 다 셀프라서 그런가? 다 셀프에서 그런가 보네. 근데 그런 경험도 있지 않아? 왠지 여기서 넣으면 기름이 연비가 더 잘 나오는 것 같고 아니, 어느 주유소에서 넣으면 기름이 빨리 줄고. 나는 그런 건 없는데 확실히 인천 쪽이 기름이 싸. 연수구 쪽. 그거는 당연히 물류가 거기가 운송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인천항으로 어떤 그 수입이 되겠지. 그럼 물류비가 될 거 아니야. 내가- 내륙으로 맞아, 오면 맞아. 올수록. 전국에서 인천이 기름값이 제일 싸다라는 얘기를 나도 들은 적이 아까 있어. 유조선 울산 저기 저 인천도 있어. 인천도 와. 인천도 있어. 인천 쪽에서 넣어야겠네. 인천도 정유 공장이 있잖아. 그리고 서울에서는 영등포가 싸. 영등포가 인천 쪽에 붙어 있어. 너네 동네라 그런 거야. 아니야 영등포가 확실히 영등포가 인천 쪽이잖아. 그거 알아? 서울에선 강남이 제일 비싸. 땅값이 비싸잖아. 더 서쪽으로 하면 더 싸야 되잖아. 어. 그렇지도 않아. 더 비싸죠. 수요량이 없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각 포션별로 수요 공급 이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나는 영등포 살아서 너무 좋아. 기름값이 싸게 나. 부럽습니다. 영등포 살아서 부럽습니다. 오늘 국제 오일, 국제 석유값이 떨어지는데 왜 우리 동네 휘발유 값은 안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결론을 내리자면은 떨어진다. 안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는 기분 탓이다. 미세하게 떨어지는데 그래프를 보면은 국제 오일 값이 이렇게 변동폭이 있을 때 우리 동네 휘발유 값도 그 변동폭을 추종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 탓이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알려주세요. 전국에 주유소
싼데 알아보는 사이트 있잖아. 오피넷입니다. 오피넷을 이용하시면은 어디가 더 기름값이 싼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팁은 인천 쪽이 기름값이 싸다. 그 이유는 정유소가 인천 쪽에 이제 많이 분포되어 있고 아무래도 서울 내륙 지역으로 왔을 때는 물류비가 들다 보니까 인천 쪽이 기름값이 싸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